자, 반갑습니다. 슬기로운 주식생활입니다. 오늘 한 줄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주주 양도세 문제 때문에 코스피가 5,000포인트가 어려운 게 아니라 이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 이유에 대해서 오늘 영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 들어가지고 코스피 5,000은커녕 찬물이라는 이야기와 코스피 5,000포인트가 실현 불가능한 목표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많은 외국계 IB 은행들 쪽에서도 한국 증시에 대한 실망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세제 개편안에 대해서 증시의 상승을 가로막는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우리나라 정부가 4월 이후로 상법 개정이나 주주 환원 정책, 그리고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내세우면서 정부 주관하에 증시 활성화 정책에 기대며 시장이 상승을 해왔습니다만, 최근 들어서 세제 개편안에 대한 논란이 자꾸 커지고 있고, 그 논란의 한 가운데 바로 대주주 양도세에 대한 강화가 문제시되고 있습니다. 항상 연말마다 대주주 양도세 회피 물량이 나온다 라는 불안감을 개인 투자자들은 가져왔는데, 항상 이제 12월 되면 배당을 받고자 하는 매수도 있지만 반대로 세금을 회피하고자 하는 소위 큰손들의 물량들이 매도가 나와서 항상 증시가 떨어졌다라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대주주 기준이 어떻게 됐는가를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2013년 바로 이명박 정부 이전에는 대주주 기준이 100억 원이었고 100억 원 이상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대주주에 해당을 했고요. 그리고 박근혜 정부에 들어서면서 50억 원으로 내려왔고, 그리고 25억까지 내려오면서 계속적으로 대주주 기준이 낮아졌고,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는 더 낮아지면서 15억, 10억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최근 2023년 바로 윤석열 정권에서는 50억으로 재차 올리는 모습이 나왔습니다만, 최근 들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게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10억으로 낮춰야 된다라는 이 이야기가 여당 측에서 나오면서 많은 투자자들의 분노와 소위 불만들이 생겼고, 항상 왜 증시가 올라갈 때 이러한 이유로 시장을 꼭 떨어뜨리느냐, 연말 돼서 왜 증시를 떨어뜨리게 만드는 이러한 정책을 펼치느냐, 이러니까 한국이 선진국으로 갈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대주주 양도세 하향 반대에 대한 청원까지, 이런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가기도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물론 이 부분도 증시의 상승을 가로막는 요인 중에 하나가 맞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너무 이쪽에만 치우쳐 있고 반대로 바로 배당소득세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 투자자들에게 부각받고 있지 못하고 있어서 저는 이 부분도 증시를 상승시키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핵심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대주주 양도세라고 하면은 어쨌든 연말마다 대주주 조건에 부합하는 사람들이 매도를 한다라는 거지만, 결국 매도를 하고 나서 연초에 다시 주워 담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증시가 하락했다가 다시 또 상승을 시킬 수도 있는 요소지만, 배당소득세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역사가 어쨌든 부동산으로 성장을 해왔고, 기존의 부자들 같은 경우도 계속 부동산 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한국에서는 돈 벌어서 집 사야지라는 여전히 분위기가 팽배한 가운데 주식 투자보다 부동산이 좋다라는 기본적인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 배당소득세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배당소득세가 낮으면 낮을수록 부동산보다는 주식으로 더 유입이 될 수 있고, 배당소득세가 높으면 높을수록 역시 주식보다는 부동산이 낫지라는 심리가 생길 수밖에 없는데, 이런 게 바로 이제 배당소득세에 대한 쟁점입니다. 그러면 결국 배당소득세에 대해서 건들지 말거나 소득세를 낮춰야지만 주식 투자를 하지 않던 사람들조차도 주식시장으로 유입이 되면서 주식시장을 끌고 올라갈 수 있는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결국 한국이 선진국으로 못 올라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이 부분이라고 봅니다. 대주주 양도세보다도 훨씬 더 배당소득세에 대한 문제가 더 민감하다고 봅니다. 주구장창 부동산과 예금만 해왔던 사람들이다 보니까 왜 우리나라가 이만큼 올라왔는지, 그리고 왜 정체되어 있는지에 대한 관심은 없고 오로지 자기 보유 부동산에만
관심이 많다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어쨌든 정책이 나온 부분들을 보게 되면 고배당 기업에 대한 배당 소득 분리 과세를 도입하며 기존의 고배당 상장법인 주주들을 대상으로 과세 특례 고배당 기업 배당 소득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하여 분리 과세를 하겠다라고 하며 적용 세율을 2천만 원 이하에 14%, 2천만 원 초과부터 3억 원 이하에 20%, 3억 초과에는 35%를 적용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 이러한 법안을 도입하는 이유가 낮은 배당 성향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요인으로 지적이 됐고 기업의 배당 확대를 유도할 수 있는 세제상 인센티브를 마련해서 국민의 자산 형성을 지원 및 경제 선순환 제고를 하겠다라고 하는데 과연 이 제도가 저는 국민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정책이 맞느냐에 대해서는 솔직히 물음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자, 왜 그런지를 제가 이야기를 한번 하나하나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기존 현행 기준 세율을 따졌을 때 배당 소득세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배당 소득으로 2천만 원 가량의 배당금을 받았을 때 2천만 원 이하의 배당금을 받았을 때 분리과세를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14%의 소득세와 1.4%의 지방소득세를 합쳐서 15.4%의 세율을 물리게 됩니다. 그리고 2천만 원 이상의 배당금을 받은 사람들의 경우는 연간 기준입니다. 연간 기준으로 2천만 원 이상의 수익이 발생을 하게 되면 종합과세로 취급을 하면서 종합과세 누진세율과 지방소득세를 합쳐서 바로 국세로 이렇게 처리를 하게 되는데 다만 2천만 원 이상 초과가 될 경우 단순하게 누진세율과 지방세율을 합쳐서 이렇게 국세로만 처리하는 게 아니라 종합과세로 분명히 종합소득세로 신고를 해야 되지만 최종 부당세액이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기준으로 따져봤을 때 어느 쪽의 금액이 더 높냐에 따라서 높은 금액을 세율로 정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만약 내가 사업을 하지 않고 일반 직장인이거나 또는 단순하게 전업 투자만 해서 수익이 오직 금융소득만 발생한다라고 했을 때, 즉 배당금만 받아서 수익이 발생한다라고 했을 때 종합과세로 하더라도 2천만 원 초과가 됐을 때 결국은 15.4%로 일괄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천만 원 가량의 배당 소득이 발생을 하더라도 결국 세금은 15.4%인 154만 원 가량이 세금을 내게 되고 1억 원의 배당 수익이 발생을 하더라도 똑같이 15.4%인 1,540만 원 가량의 세금을 내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사업을 한다면 당연히 그 사업 소득을 합쳐서 누진세율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이상의 세금을 낼 수 있겠지만 전업 투자자고 내가 금융소득이 여기에서만 발생한다면 일괄적으로 15.4%라고 이해하고 보면 됩니다. 자, 특히 여기서 배당 수익이 1억 원 이상 발생하려면 여러분들 얼마의 투자금이 필요할까요? 최소한 글쎄요, 못해도 40억, 50억, 60억을 한 종목에 투자하는 사람만이 배당 수익금이 1억 원 가량이 발생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정말 슈퍼개미가 아닌 이상 크게 이런 경우는 많지 않을 거라 이러한 세금은 큰 의미는 없겠지만 그래도 참고 삼아서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되고요. 자, 이제부터가 바로 문제입니다. 자, 과연 앞으로 2026년부터 적용될 고배당 분리과세가 될 경우 어떻게 될 것이냐를 살펴보게 되면 자, 이렇게 바뀝니다. 2천만 원 이하의 배당 수익금에 대해서는 14%를 적용하기 때문에 14% 국세와 지방소득세 10%를 합쳐서 기존의 세율과 똑같습니다. 현행과 똑같은 세금을 내게 되는데 자, 5천만 원부터 잘 보십시오. 정확하게는 2천만 원 초과 수익금이 발생했을 때부터는 세금을 20%를 적용을 하기 때문에 기존에 5천만 원이 수익이 발생했을 때 현행 기준으로는 770만 원의 세금을 내게 됐지만 이제부터는 1,100만 원 가량의 세금을 내게 되게 됩니다. 자, 그럼으로써 1억 원의 배당 수익이 발생하면 엄청나게 높은 세금을 내게 된다라는 점이
결국 기존 현행보다 더 높은 세금을 내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배당을 분리과세하면 유리합니까? 훨씬 불리한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보시고 느끼시면 그게 바로 답입니다. 고배당 상장법인에 대한 현금 배당, 분리세 하겠다라고 하고, 지금 취지에 대해서는 낮은 배당 성향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이다. 기업의 배당 확대를 유도해야 된다. 그리고 국민의 자산 형성을 지원해주겠다라고 하지만, 결국 배당금에 대한 배당세액이 훨씬 더 높아짐으로써 누가 이런 세금을 내고 싶겠습니까? 이거 내고 싶다라고 하면은 미친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기존 세금 대비하면 높아졌다라는 점에서 일단은 불리하다라는 조건이 나올 수밖에 없고, 기재부에서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는 지금 이 분리과세, 그러니까 변경될 세율을 할 것이냐 아니면 기존 세율을 적용할 것이냐, 뭐 선택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또 한편으로는 선택이 아니라 기존 세율이 아니라 완전히 변경될 세율을 적용하겠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잘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진짜 이 변경될 세율로 적용을 하게 되면 배당금에 대한 투자, 배당주에 대한 투자가 메리트가 전혀 없어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앞서 이야기 드렸다시피 올해 정부는 4월부터 상법 개정도 하고 자사주 소각 의무화하면서 주식 안 하던 사람들, 부동산에 치우쳐 있던 자금들을 주식시장에 유입될 수 있게 하겠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자, 그러면 우리가 부동산을 하는 사람들의 수익은 어떻습니까? 제가 요것도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부동산으로 똑같이 배당소득처럼 부동산 임대 수익이 연간 1,000만 원이 발생하게 되는 경우 어떻게 세금이 되고 1,000만 원, 2,000만 원, 5,000만 원, 8,000만 원, 1억까지 똑같은 조건 하에서 계산을 해봤습니다. 자, 그렇게 됐을 경우에 결국 세율이 어떤가를 보게 되면 일단 연간 2,000만 원 이하의 임대소득이 발생할 경우 역시 주식 배당소득과 같이 이걸 분리과세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세 14%에 지방세 10%를 적용을 해서 15.4%가 똑같은 세율이 되지만, 일단 부동산의 경우는 등록 임대냐 미등록 임대냐에 따라서 약간 조건은 다른데, 등록 임대의 경우는 기본 공제를 400만 원 정도 해줍니다. 그리고 미등록 임대의 경우는 기본 공제를 200만 원 하게 됩니다. 그러면 1,000만 원이면 400만 원을 까고 600만 원에 대해서 세율을 정하게 되고, 2,000만 원이면 여기에서 1,600만 원에 대한 세율을 적용하게 되며, 미등록의 경우는 여기는 800만 원, 여기는 1,800만 원에 대해서 세율을 정하게 되는데, 자, 여기서 또 다른 점은 주식 배당을 받으면서 발생한 수익금에 대해서는 경비 처리를 할 게 없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주식 투자를 했지 경비로 뭐 컴퓨터를 샀다라는 거에 대한 경비 처리를 인정받을 수 없고, 전기세를 쓴다라는 거에 대한 경비 처리도 할 수가 없습니다만, 부동산은 경비 처리를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필요 경비율이 등록 임대의 경우는 60%를 적용해주고 미등록 임대의 경우는 50%를 적용하다 보니, 이것들을 전부 다 계산을 해보면 수익 금액에서 필요 경비율을 기본 공제하고 계산을 해보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등록 임대의 경우는 세금을 55만 4천 원을 내게 되고, 미등록 임대의 경우는 74만 원가량 세금을 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연간 2천만 원 이상의 임대소득이 발생하게 될 경우 역시 종합과세로 빠지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추계신고, 단순 경비율 42.6%와 인적 공제, 본인 150만 원을 적용을 하게 되고, 그렇게 좀 계산을 해보면 연 임대 수익이 5천만 원 가량 발생을 했을 경우 310만 원, 1억 원이 발생했을 경우 840만 원 가량의 세금을 내게 된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단순 경비율 42.6%를 적용했다라고 보면 되는데, 이해가 되기 좀 어려우실까봐 제가 다 비교로 한번 도표를 만들어 봤습니다. 자, 수익금이 이 정도의 발생이 됐을 때 각각 기존 세율과 그리고 현행 세율에서 앞으로 변경될 세율과 부동산 투자를 하는 사람들의 세율을 비교해보면 결국 여전히 부동산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세금을 덜 냅니다. 그리고 앞으로 변경될 세율은
수익이 적을 때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지만 수익이 커지면 커질수록 더 많은 세금을 내는 구조로 간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결국 여러분들 지금 정부에서 원하는 건 부동산을 하는 사람들이 주식시장으로 넘어오기를 바라고 있지만 이렇게 세율이 바뀌는데 그 어떤 사람이 부동산을 버리고 주식 투자를 하겠습니까? 오히려 이것만 봐도 그래, 여전히 주식보다는 부동산이 좋지, 한국은 부동산이야 라는 심리가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결국 코스피 5000포인트가 힘들고 현실이 지금 어렵게 됐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는 사실은 대주주 양도세보다는 이게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대주주 양도세의 경우는 어떻게 보면 슈퍼개미들의 일입니다. 또는 정말 큰 법인들의 일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쨌든 매도하고 나서도 다시 살 수 있지만 우리 개인 투자자들에게 더 직접적으로 다가오는 건 배당소득세입니다. 배당소득세를 통해서 우리가 배당주를 투자할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서 결정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변경될 세율로 앞으로 배당소득세가 정해지면 누가 배당주를 투자하고 배당주에 대한 기대 가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배당주에 대한 기대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점이 지금 코스피 5000포인트 가기 어려운 이유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소위 지금 이런 정책을 개정 하나마나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최근 여러분들 뉴스에서도 보시다시피 여당의 의원들이 대부분들 주식을 하시는 분들보다는 부동산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래서 부동산을 유리하게 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거고, 그럼 결국 이들이 우리나라 주식 투자자를 생각한다면, 소위 한국의 경제 발전을 생각한다면 지금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에만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왜 우리나라가 이만큼 올라왔고 왜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가 정체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가야 되지 않나. 이걸 못한다면은 굳이 정부 당국자로서 위정자로서 있을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결국 한국이 선진국으로 가고 코스피 5000포인트가 가려면 결국 저는 증시가 올라가고 나서 좀 세금에 대해서 건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 지금의 변경될 세율이 정말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 세제 개편에 대해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더 깊숙하게 관심을 가질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자, 결국 세법으로 인해서 앞으로 증시가 어떻게 될지 여러분들 면밀하게 보시면서 투자 결정을 하셔야 될 거고, 이렇게 만약에 세율이 바뀐다면 진짜 배당주에 대한 지금까지의 상승은 물거품이 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금융주, 은행, 증권주, 지주사에 대한 투자 가치가 없어지게 됐고, 그러면 그동안 올라왔던 증시는 거품이 꺼지기 마련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관심도가 높아져야 되고, 이에 따른 불만들, 여러분들의 의견 표현도 적극적으로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물론 이런 세율이 아니라 세율을 손을 봐서 부동산 투자자들이 주식시장으로 넘어올 수 있을 만한 세제 개편을 해준다면 뭐 당연히 코스피 5000포인트 불가능한 건 아닐 것이고, 증권주, 배당주에 대한 투자도 더 메리트가 높아질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증권주 사시고 은행주 사시고 그런 종목들을 사셔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자, 결국 부동산이 과열을 보이니 중과세가 생겼듯이 코스피도 많이 올라갔을 때 세금을 걷어야 된다라고 생각되고, 이게 우리 정부 당국자들에게 알아줬으면 싶으며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도 이걸 정확하게 알고 내가 지금 이쪽 섹터에 대한 관심을 가져도 되는지, 그리고 시장을 높게 봐야 될지 아니면 상방이 막혔기 때문에 그에 따른 투자 전략을 생각을 해야 될지, 여러분들의 투자자의 시각을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갖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하고요. 다음 영상도 기대해 보시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